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느껴질까?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 지치고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기가 힘이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루는 게 성공이었죠.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빼기가 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나오는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는지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심리학자, 의사, 노년 연구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걸 과감하게 덜어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말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웠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편안하고 가볍게 만드는 5가지 줄이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70대 초반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자식들 잘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나름 해두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계속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 친구는 자식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는다던데 나는 왜 안 받을까? 내 친구는 요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달에 나온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던데 그것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박 선생님은 사실 부족한 게 없으세요. 건강도 괜찮고 생활비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과 비교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라는 생각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마지막 기회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욕심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비어갑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노년의 욕심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물질적 욕심입니다.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둘째, 인정 욕구입니다.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뒤처지기 싫은 마음. 셋째, 건강 집착입니다. 온갖 건강식품과 운동기구를 사 모으는 것도
일종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들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2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줄이라고요? 나이 들수록 외로운데 관계를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휴대폰 연락처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 동료들, 동창회 사람들, 동네 모임 사람들, 자식, 친구, 부모들까지. 그런데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연락해야 하나? 저 사람한테도 안부 문자 보내야 하나? 모임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락처를 보면 볼수록 부담이 커졌어요. 실제로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냥 지우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신경 쓰자니 피곤한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다. 하지만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친구 100명보다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연락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 만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연락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지우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옛날에 친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정리하셨습니다. 200명이 넘던 연락처가 5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명절 때도 부담이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니까 그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관계를 3그룹으로 나눠보세요. 첫째, 핵심 관계입니다. 배우자, 자식, 정말 가까운 친구 23명. 이 사람들과는 깊게 만나세요. 둘째, 유지 관계입니다. 가끔 만나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부담 없이 가볍게. 셋째, 정리할 관계입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거나 의무감만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3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해줄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가는 게 너무 섭섭하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 애들은 나랑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이 오시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잘 살라고 조언하죠. 건강 챙기라고, 돈 아껴 쓰라고, 애들 교육 잘하라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더 있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복 효과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의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반발심만 커진다는 이론이에요. 특히 노년에 많아지는 말 패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둘째,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또 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으면 지치게 됩니다. 셋째, 푸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넷째, 훈계입니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줄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3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참아보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3초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말의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듣는 연습을 하세요. 자식이 뭔가 이야기하면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올 때만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자식들이 오면 조언을 줄이고 그냥 들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 애들이 더 자주 전화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예전보다 더 오래 있어요.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말을 줄이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자는 새로운 담배다. 담배가 건강을 해치듯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난 60대 후반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특별히 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휴대폰 하면서 보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쉬는 거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허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특별한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게 문제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64%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은 91%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1년에 약 1%씩 근육이 감소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앉아있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사도 느려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고,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 선생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5분 정도 움직였습니다. 설거지하러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창문 열어서 환기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서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3개월 후에 변화가 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계단도 훨씬 수월하고요.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움직임이 늘어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거죠.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쉬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탄수화물과 불필요한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도 바뀌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드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초반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밥을 많이 드셨어요. 한 끼에 밥 2공기는 기본이고 국수나 떡, 빵도 자주 드셨죠.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별 문제 없었어. 탄수화물이 힘이지.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뱃살이 부쩍 늘고 혈당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나이 들어서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라며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소화제. 그리고 친구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하니까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밥만 많이 먹고 단백질, 채소는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약은 드셔야 하지만 불필요한 약까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더 조심해야 해요. TV 광고나 지인 추천으로 이것저것 사서 드시는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밥을 2공기 드셨다면 1공기로, 1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 정도로 줄이세요. 대신 단백질을 늘리세요.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약은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리하세요. 이 약 정말 계속 먹어야 하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어보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과감하게 줄이세요. 정말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밥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불필요한 약을 정리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줄고 혈당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말을 줄이고 앉는 시간을 줄이고 탄수화물과 약을 줄이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노년은 비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기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빼기가 힘입니다.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삶은 편안해집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욕심을 줄이고 싶으시면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면 연락처 정리하기, 말을 줄이고 싶으시면 3초 법칙, 실천하기, 움직임을 늘리고 싶으시면 30분마다 일어나기, 식습관을 바꾸고 싶으시면 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덜어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빼기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